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CAT 1급 2021년 4월 10일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 2교시 문제 중에 1교시를 풀 겁니다. 자, 4월 10일 문제 요건데 아마 4월 10일 문제가 이제 아마 난이도가 갑자기 확 올랐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일단은 전에 제가 3월까지 2월 3월 풀어본 거를 생각을 하면은 이제 틀린 부분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는 난이도가 그렇게 확 올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난이도가 확 올라. 왜냐면은 개수적으로는 이 전에 것도 한 5군데인가 틀린 게 나왔나? 근데 얘도 한 5군데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개수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다루고 있는 형체의 이제 이해가 조금 어려운 형체를 다루고 있다. 이전 문제들보다는 조금 어려운 형체를 다루고 있다. 뭐 그런 부분에 속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문제 1, 문제 2 풀이 중에 이제 문제 1 풀이 하기 위해서 기존의 템플릿 파일에 있는 3D 파일에서 이제 도면하고 다른 부분을 찾아가지고 수정하고 최적을 구하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항상 요 앞에 있는 요거는 이거는 없애줘야겠죠. 지워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있는 치수들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볼 거고. 이번에는 이제 저번 시간에 그냥 3D에다 바로 치수를 확인하는 방식을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플랫샷으로 변환을 해서 치수를 확인하는 방식을 취할 건데, 지금 문제 같은 형식, 즉, 구라든가 아니면 곡면이 많이 나오는 문제는 가능하면 플랫샷으로 변환해서 치수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안 했어도 만약에 저번에 플랫샷을 했다 해도 아마 저 같으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플랫샷으로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할 거예요. 왜냐면 구가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의 반지름 같은 경우 곡면에다가 치수기입이 안 되기 때문에 원을 따로 그려줘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구가 나오면. 그러니까 어차피 그럴 거면 플랫샷으로 변환해서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플랫샷으로 변환 먼저 할게요. SHOT, F샷 하고 엔터. 자, 지금은 이제 옵션은 설정할 필요 없고요. 그냥 바로 변환을 해주면 돼요. 뭐 이제 수문선을 잘 구분하겠다 그러면은 뭐 옵션 설정을 뭐 수문선만 이제 여기만 뭐 마젠타 해줘도 되는데 어차피 뭐 나중에 후반 작업까지 생각하면은 다 바이레이어로 바꿔주시고 다 도면층별로 바꿔주시고 이제 얘 하나만 마젠트로 바꿔놓는 것도 지금 세팅하는 것도 뭐 크게 상관은 없겠죠. 어쨌든 요렇게 크리에이트. 자,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시면 이제 마우스를 저 멀리 있나 봐요. 그냥 아무데나 지금 마우스 움직이려도 아무래도 화면상에서 아무리 움직여도 이제 뭐 안 나오는데 그냥 한 군데 클릭할게요. 클릭하고 엔터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그다음에 줌 Z 엔터 A 엔터 해보면은 저 위에 있죠. 예, 이게 좀 원점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로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제가 늘상 말씀드렸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원점 근처에서 플랫샷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얘를 좀 옮겨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원점이 여기 있으니까 무브로 일단 원점 근처로 좀 옮겨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플랫샷을 하면 F샷. 자, 크리에이트 해주면 선생님 별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첫 번째는 별반 다를 바 없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버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두 번째부터는 이제 좀 다를 거예요. 엔터 3번에서 내려놓고 이제 정면을 바라보고 프론트를 바라보고 여기서 F 샷. 자, 크리에이트 하고 그 다음에 화면을 이렇게 딱 돌려보면 자, 바로 마우스 근처에 있죠. 왜냐면 이게 이제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 이걸 보거든요. 그 거리랑 비슷하게 놓여요. 이렇게 원점에다 마우스 갖다 대보시면 그쵸? 비슷하게 놓여요. 그래서 저것 때문에 제가 이제 옮겨주는 거 가능하면 플랫샷 할 때는 항상 원점 근처로 옮겨주는 걸 권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옮기고 첫 번째 나온 거는 저 평면도 쪽은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좀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측면 보기 위해서 이제 우측면 이렇게 돌리고요. 그 다음에 또 F샷 해주고 크리에이트.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안 돌아가니까 뭐예요? 롤 한번 해주고 뭐 이제 여기서 적절한 위치 잡아서 내려놓으면 되겠죠. 엔터 3번 해서 내려놓으면 됩니다. 자, 지금 뭐 이거 변환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2D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치수 확인부터 해야 돼요.
뭐 여기서부터는 이제 평면을 먼저 확인하든 정면을 먼저 확인하든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3D에도 다이렉트로 우리가 이제 3D 형상의 다이렉트로 치수를 기입을 할 땐 UCS를 바꿔줘야 되니까 처음에는 UCS를 안 바꿔줘도 되는 평면을 기준으로 이제 치수 기입을 우선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플랫샷을 하고 나서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좀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유롭게 하는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평면에다 저는 먼저 기입을 하려고 저는 습관적으로 평면을 먼저 기입을 하니까 치수를 확인하려고 왔는데 딱 보면은 이제 시작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게 하나 딱 느껴지는 게 있어요. 여기죠? 우리 이제 문제를 딱 보면은 이거 문제를 딱 보면은 딱 붙어 있는데 안 붙어 있어요. 아 그러면은 육각형이나 뭐 중 하나가 잘못됐겠다. 요 원 둘 중 하나는 잘못됐겠다. 이쪽은 딱 붙어 있네요. 딱 붙어 있고 이쪽은 잘못 안 됐겠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바로 캐치가 되겠죠. 어쨌든 평면에서 확인할 치수부터 먼저 확인을 할 거니까 지금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일단 DLI 해서 자 이 원의 중심점 그렇죠? 중심점에서부터 이 원의 중심점까지 정확하게 중심점을 찍기 센터로 할게요. 센터 해가지고 이제 이 원의 중심까지 거리가 20입니다. 예, 요거는 맞네요. 자, 또 한 가지는 마찬가지. 센터 해서,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센터. 이 원의 중심까지 이번엔 X축 거리가 60입니다. 이 두 개는 맞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반지름이 두 개가 기입이 되어 있네요. 하나는 이제 R40, 요거죠. R40.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R34. 요 위에 안쪽에 있는 요거죠. 이제 DRA 해서 요게 R40이 나오느냐, 요게 R34가 나오느냐. 잘 나오네요. 이 두 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예. 그런 거죠. 그럼 남은 치수는 이제 요거 하나 확인하면 되겠네. 110이 나오느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DAL 하면 되겠죠. DAL 해서 요 오각형의 꼭지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때 그냥 찍으면 안 되고 뭐 해줘야 돼요? 퍼펜디큘라. 직교. 직교 퍼펜디큘라 선택해주고 여기를 딱 찍어서 빼줘야겠죠. 이랬더니 100이 나왔다. 100이 나왔다. 자 이거는 이제 치수가 다르니까 치수를 이렇게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샷을 먼저 하게 되면 그냥 다른 치수를 전부 찾아내고 나서 끝을 봐요. 그리고 나서 수정을 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DRA를 한번 해줘야겠네요. 땅 해서 딱 했더니, 52. 그럼 이제 이해 가죠? 육각형에서. 그래?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저게 52다 그러면 반지름이, 여기서부터 여기 4분점까지는, 2mm 차이 나면, 요 밑에 안쪽에 있는 요 육각형의 형태는, 틀린 게 없구나. 얘가 반지름이 커졌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죠. 그 다음엔, DAN. 자, 요거 56. 안 맞다. 요것도 안 맞네요. 그 다음엔 DLI. 여기서 여기까지. 잘못 찍었나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밑에까지. 37. 요건 맞네요. 요건 맞고, 그 다음에 바닥에서 이제 여기까지 높이. 60이다. 이 두 개는 맞네요. 이 두 개는 맞으니까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측면도. 우측면도는 DLI.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여기까지 거리가 31. 이건 맞네요. 그 다음에 DAN. 자, 여기서 여기 각도가 22. 다르네요. 15네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요거 있네요. 14. DLI.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끝점까지 19. 요거 안 맞고요. 그 다음에 DAN. 여기서 여기 사이에 이 각도 11도 각도는 맞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반대로 되네. 여기는 높이가 맞고 각도가 안 맞고, 여기는 높이가 안 맞고 각도가 맞고, 반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전체에서 보면 틀린 곳이 5군데. 5군데가 나온다. 이제 그거를 하나씩 수정을 하고 이제 2D로 변환하면 되겠죠. 최적 구하고 이제 2D로 변환하면 되겠죠. 자, 일단 평면도 먼저 해결을 할까요? 100.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쉽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얘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무브가 있고, 옵셋이 있고, 간혹 가다가 이제 이거를
저번에 아마 영상 보신 분들은 다 느껴질 거예요. 무브 쓸 수 있는 조건에서 옵셋 쓸 수 있고, 옵셋 쓸 수 있는 조건에서 프레스풀도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얘를 프레스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는 프레스풀 조건이 안 됩니다. 왜냐면 프레스풀은 이제 면이 나왔을 때 그 면에, 다른 면의 구성이 무조건 직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프레스풀을 쓰면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스풀은 아니고, 얘 같은 경우는 무브 아니면 옵셋이에요. 무브도 쓸 수 있기는 한데, 만약에 무브를 쓰려면은 사전에 좀 준비 동작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알고 있는 거리값의 방향성 때문에 그래요. 거리값이 이제 수직수평하게 그러니까 내가 지정하고자 하는 면에 수직수평하게 알고 있다. 이 면에 수직수평하게 알고 있다라는 조건인데, 지금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XY축에 대한 수직수평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무브로는 그 거리값을 떼기가 조금 힘들어져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조금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면에 있는 거리값, 면까지의 거리값이 나와 있을 때는 옵셋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인데 우리는 11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 면을 10mm만큼 바깥쪽으로 옵셋을 간격을 띄워주는 거죠. 옵셋 할 때 이제 방향을 제어해 주는 거는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지금 형체가 어떻게 돼요? 있는 면에서 더 돌출돼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옵셋 같은 경우는 플러스 값을 갖게 됩니다. 즉 플러스 10mm를 튀어나오게 해주면 되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화면 돌려서 이제 3D로 와가지고 이제 그 면이 어느 면이에요? 요 밑에 있는 요 면이잖아요. 요 면. 여기 있는 요 면. 요 면에 해당하는 거죠. 자, 잘 안 보이면 VS에서 컨셉 하면 지금 보이는 요 면. 그쵸? VS 2D 와이어프레임. 자, 저걸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되니까 짠, 옵셋. 그쵸? 옵셋 먼저 할게요. 옵셋하고 그 다음에 저게 10mm가 더 옵셋이 아니죠. 일단 솔리드 에디트부터 겠죠. SOLID 솔리드 그 다음에 EDIT 에디트 하고 그 다음에 페이스 F 거기에서 옵셋 O 하고 어느 면 요면 클릭해 주는 거죠. 자, 요면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값은 10이죠. 그리고 엔터. 아이고, 선택이 제대로 안 됐네요. 다시 할게요. 솔리드 에디트, F, 옵셋, 자, 이면, 엔터, 그 다음에 간격은 10, 그리고 엔터. 이렇게. 10mm가 더 튀어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는 처리했어요. 이거는 끝났으니까 평면도 이제 아예 필요 없겠네요. 평면들은 싹 다 지워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면도에서 자, 반지름 52면 이제 50을 만들어주면 2mm를 줄여야 되는데 얘는 굳어. 얘는 다른 그 명령에 대한 선택의 대안이 없을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옵셋밖에 안 되죠. 옵셋. 뭐 이동으로도 안 되고 프레스 풀도 얘는 프레스 풀이 가능하기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그렇게 프레스 풀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진 않아요. 왜냐면 프레스 풀은 아시겠지만 프로젝트 가능하지 않겠구나. 공면이니까. 전에도 봤듯이 공면에서는 안 됐죠. 3D 프로그램에서는 되는데 얘는 아마 안 될 것 같네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얘는 옵셋 밖엔 선택의 여지가 없겠네요. 자, 그래서 옵셋 한번 해보죠. 솔리드 에디트 F 옵셋 선택하고 직경이 이제 52에서 반지름이 52에서 이제 50으로 줄어야 되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형상이 안쪽으로 더 파먹는 거죠. 파먹는 형상이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겠죠. 엔터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m 해주면 이렇게 줄어든다. 줄어들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끝단이 뾰족뾰족하게 딱딱 만나는 형태. 이런 형태로 갖춰지죠. 예, 끝단이 뾰족뾰족하게 요 위에서 뾰족뾰족하게 만들잖아요. 예, 저런 형태로 갖춰진다. 이제 요렇게 되면 수정이 완료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줄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거는 요거네요. 각도 71. 71인데 여기는 56. 얘는 된 거니까 지워줄게. 얘만 지워주고 그 다음에 요 각도인데 56에 71이면 이제 각도가 저렇게 되려면 15. 그쵸? 15도. 15도의 차이가 나네요. 각도가 15도가 더 커져야 되는 거고. 이제 문제는 이제 이때 저 각도를 조정해주기 위해서 뭘 하느냐인데, 이때 해줘야 되는 게 뭐냐? 테이퍼예요.
테이퍼 페이스 면에다가 이제 구배를 주는 행위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얘는 로테이트로 안 돼요. 이게 요 각도를 가지고 있는 요 선이 지칭하는 면이 한쪽 방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중심축을 기준으로 원으로 한 바퀴 뺑 둘러가지고 있는 각도잖아요. 그러니까 각도가 유지되는 방향이 계속 그러니까 각도가 유지되는 각도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360도 뺑 바뀌는 거니까 저거는 이제 로테이트로는 안 돼요. 로테이트는 한 가지 방향이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이제 테이퍼 페이스를 써야 되는 가장 적절한 예시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거죠. 어떤 축을 기준으로 이제 360도 뺑 돌아가면서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여러 군데의 각도가 이제 적용이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얘는 테이퍼 페이스를 해야 되고, 테이퍼 페이스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이제 기준점이 어디냐. 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거 테이퍼 페이스, 다른 강사분들도 테이퍼 페이스로 하라 그래요. 하라고는 하는데, 왜냐면 강사분들이 테이퍼 페이스의 개념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제 응용할 때 이제 로테이트 써야 되는 경우에도 테이퍼 페이스를 자꾸 응용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알려주다 보니까 약간의 오해의 소지를 학생들한테 남기는데, 테이퍼 페이스의 개념을 하는데 한 가지 이제 설명할 때 조금 잘못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일단 테이퍼 페이스는 이제 기준을 잡기 위해서 라인을 그린단 말이에요. 축을 하나 그리는데 그 축을 중심으로 이제 360도 뺑 둘러진 면에 대해서 각도 조정이 들어가요. 뺑 둘러진 면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축이 꼭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 56에서 이제 치수가 바뀌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누구냐인데, 요 윗면의 직경과 아랫면의 직경의 치수가 바뀌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두 개의 직경이 지금 위에서 확인했을 때 40이 지금 여기서는 어느 부분에 해당하냐면 이 부분의 직경에 해당해요. 이 부분의 직경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34가 이제 요 부분의 직경에 해당해요. 요 부분의 직경이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요거를 이제 이 각을 바꾸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그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 사람은 거의 이제 대부분 이제 강사들이 하면 요 가운데 중앙에, 저 원기둥의 중앙에 이제 이렇게 그려라, 축을 이렇게 그려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직경도 유지돼야 되고 이 직경도 유지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시작을 해서 이렇게 축을 그릴 건지, 아니면 아래에 있는 선을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선을 그릴 건지, 이거를 이제 중요하게 따져야 되거든요. 근데 테이퍼 페이스에서 내가 처음에 찍은 선을 축을 그리는데, 처음에 찍은 점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쪽의 치수가 항상 유지돼요. 처음에 찍은 쪽에. 그러니까 대부분 치수를 유지시키고 싶은 쪽을 처음에 찍거든요. 얘는 두 군데에다 치수를 유지해야 돼. 그럼 어디다 찍어야 되느냐.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여기 치수를 유지하겠다고 여기를 찍게 되면 각도가 이제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기를 축으로. 여기를, 이쪽의 위치가 고정되니까 이렇게 벌어지니까 이쪽 직경이 바뀌어버립니다. 요 34 직경이 바뀌어요. 그러면 선생님,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하면, 여기를 찍어가지고 34를 유지하게 만들면 여기 직경도 바뀌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기 직경은 안 바뀌어요. 여기는 이면에 의해 영향을 받고 여기에 의해서는 영향을 안 받아요. 그냥 얘 각도만 바뀐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택해야 되는 게 34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반지름 34가 유지되는 곳을 중심으로 삼아야 된다. 그게 이제 여기서 키포인트예요. 그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좀 돌릴게요. 돌리고 해보면은 34가 유지돼야 되니까 여기인데, 이 면 위에 있는 점을 잡아줘야 돼요. 처음에 이제 테이퍼 페이스를 할 때.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하는 게, 자, 테이퍼 페이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솔리드 에디트 하고 F, 그 다음에 테이퍼 페이스니까 T. T를 하고, 그 다음에 면은 이 경사면, 측면에 있는 요 기울어진 원뿔처럼 돼 있는 요 면을 선택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선택 끝났으니까 엔터. 자, 그리고 이제 기준점을 잡으라는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제가 말한 게 지금 요 밑에 있는 원의 중심점인 여기가 있고, 위에 있는 원의 중심점인 여기가 있는데, 얘를 하면 위에 원의 반지름은 바뀌어요. 분명히 아래쪽에 있는 얘를 잡으시면 얘는 바뀌어요. 근데 얘의 중심인 얘를 잡으시면 얘는 어차피 요 바깥에는 원통면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원통면의 직격이 바뀌지 않는 한 얘는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여기를 잡는 건데,
대부분 강사님이 어떻게 하면 무조건 여기 잡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원의 중심, 왜냐면 중심축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맞춰서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근데 일단 저게 아니에요. 저럴 필요 없고요. 다시 솔리드 에디트 하고 F 한 다음에 T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면을 다시 선택을 할게요. 요 면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 자, 내 위쪽에 있는 요 면에 있는 이제 치수를 맞추고 싶다 그러면 이 면 위에 있는 점 중에 어떤 점을 잡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테이퍼 페이스는. 왜냐하면 이걸 찍었을 때 얘가 그 각도를 적용해주는 중심이 아니라 그 각도를 적용해주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면에 있는 한 점이에요. 면에 있는 한 점. 그리고 나오는 선의 방향이 거기에 법선 방향. 일반적으로 노멀 방향이라고 얘기하는 3D에서는 노멀 방향이라고 얘기하는데 법선 방향 아니면 그 면에 직각을 이루고 있는 방향, 각도가 적용되는 직각이 드는 방향, 그거를 지정하는 데 되는 거지. 저거에 찍힌 게 이 면 위에 있는 점들 중에 어느 점, 요 점이 찍히든 이 점이 찍히든 이 점이 찍히든 요 중앙점이 찍히든 하등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를 주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 있는 4분점 여기여도 되고 여기도 상관없어요. 아무 데나 하나 잡으시면 잡고 밑으로 그릴 때는 저기 이 면에 직각을 이렇게 대충 뽑으시면 돼요. 솔직히 말하면 직각이 아니어도 돼요. 살짝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면에 직각을 많이 유지시켜요. 왜냐면은 직각을 유지 안 시키면 다른 쪽은 기준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360도 뺑 둘러있기 때문에 무조건 직각으로 해주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근데 각도의 그러니까 주변에 각도를 이루고 있는 그 두르고 있는 형태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그 면에 직각이 아니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구분을 하시고 지금은 꼭 직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교가 켜진 상태에서 이렇게 수직하게 딱 내려주면 돼. 이 선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딱 내려주고 그 다음에 문제는 적용돼야 될 값이에요. 값인데 우리는 이제 15도라 그랬죠. 15도인데 15도가 플러스 15도냐 마이너스 15도냐 그게 문제인 거죠. 대부분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한번 해보고 반대로 적용됐다 그러면 다시 컨트롤 Z하고 다시 해라. 이런 말들을 테이퍼 페이스에서 되게 많이 하세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해봐서 아니었으니까 당연히 컨트롤 Z하고 다시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걸 사용자가 어떤 룰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지를 알고 있으면 굳이 했다가 다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선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그렸잖아요. 여기를 첫 번째 점을 찍고 여기서 수직하게 밑으로 내렸단 말이에요. 내렸을 때 지금 우리는 이제 각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각도가 71도가 되려면 이게 이제 이쪽으로 더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각이 그래서 이렇게 더 돌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돌게 되면 지금 이 형상에 저 원뿔 모양의 형상에서 최적이 줄으냐, 즉 기존의 형상을 깎아 들어가느냐 아니면 기존의 형상에서 돌출돼서 튀어나오느냐, 최적이 늘어나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테이퍼 페이스에 있는 각도는 내가 선을 그린 방향 쪽에 최적이 줄게 되면, 즉 형상을 깎아 먹게 되면 항상 플러스 값이 들어가요. 그리고 내가 선을 그린 방향 쪽에 최적이 늘게 되면, 형상이 돌출되게 되면, 더 튀어나오게 되면 항상 마이너스 값을 받게 돼요. 그럼 우리는 지금 있는 상태에서 각도가 원래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요길 축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된 거에서 이렇게 되려면 형상이 더 깎여야 될 거 아니에요. 71도가 되려면 더 깎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15도는 형상이 깎이는 거니까 마이너스 15도가 아니라 그냥 플러스 값. 제가 얘기했죠. 플러스 값이에요. 깎이면 플러스예요. 대부분 우리가 옵셋이나 그런 거 생각하면 깎이면 마이너스인데, 테이프 페이스는 깎이면 플러스라고요. 그래서 그냥 15도가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면 15 그리고 엔터.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이 더 이렇게 길어졌잖아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 했다가 다시 하는 경우가 없는데, 이거를 했다가 다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런 룰을 모르고 있으니까는
했다가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솔직히 말하면은 자꾸 제가 이런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재수없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무식한 거 아니에요. 무식하니까 뭐예요? 했다가 다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자 이거죠. 어차피 우리 일하는데 시대도 스마트한 시대로 바뀌었는데 좀 인텔리하게 일해야지. 그쵸? 꼭 씹어 해보고 다시 하는 그런 무식한 방식을 아직까지 고수를 한다면 내가 아는 지식이 짧아서 그러면은 아닌 거잖아요. 그건. 그쵸? 그렇게 된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적용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 적용이 되고 이제 그 다음 거 수정해야 되는데 그 다음 거 수정은 이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으니까 한번 가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각도가 문제예요. 22도인데 15도, 7도가 문제인 거죠. 7도. 7도가 나와져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요 높이 값은 맞다라는 거예요. 요 높이 값은 맞으니까 7도를 더 돌려주면 돼. 그쵸? 7도, 15도가 되게. 자, 그러면 이제 보죠. 이렇게 해서 우측에서 본 거니까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라이트를 땅 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의 각도, 요 점의 위치는 맞아. 맞아. 그럼 맞으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 위치는 맞으니까, 그러니까 요 높이는 맞다는 얘기잖아요. 맞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 방향, 여기서 이제 Y축 방향으로의 각도가 잘못됐다. 그게 7도가 더 조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테이퍼 페이스하고 이제 로테이트 두 가지인데, 저건 이제 단일면이니까 저는 로테이트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테이퍼 페이스를 적용할 수도 있다. 응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얘 테이퍼 페이스 해보면, 얘 테이퍼 페이스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한번 해보면, 이거 테이퍼 페이스를 할 때는 그냥 아까 이제 얘기할 때 이제 뭐냐면 처음에 찍는 점이 중요했잖아요. 이쪽의 높이가 고정이 돼야 되니까 테이퍼 페이스 하면 여기를 찍게 되고, 여기서 그냥 요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수평하게 선을 그어주면 돼요. 그런다는 개념으로 여기를 하나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각도를 적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7도가 22도가 15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7도가 적용되려면 얘가 이렇게 갑니다. 형상이 깎여요. 그러면 플러스 7도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면, 자, 우측 평면의 형상을 잘 기억하세요. 요렇게 돼 있어요. 각이 요렇게 돼 있다. 요 높이가 유지돼야 된다. 자, 요거를 제가 테이퍼 페이스로 한번 해보면, 솔리드 에디트 F 그 다음에 T 해가지고, 자, 일단은 요 밑면을 찍어줘야죠. 아래 있는 면이니까 요 밑면이 보이게 해서 밑면을 찍어주고요. 그럼 이제 꼭지점은 여기에요.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선의 방향은 여기서 Y축 방향, 그쵸? 딱 직교 켜진 상태에서 Y축 방향 유지가 돼야 돼요. Y축 방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Y축 방향 땅 찍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7도인데 형상이 파지는 거니까 그냥 플러스 7도예요. 그래 놓고 우측을 딱 돌아보면 각도가 이렇게, 그쵸?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 이제 이거를 로테이트로 하게 되면, 자, 컨트롤 Z로 돌릴게요. 저는 이제 원래 로테이트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걸 해줄 때는 로테이트를 해주는 게 맞다 생각을 하거든요. 자, 다시 원래대로 돌렸어요. 예, 좀 이렇게 팍 낮아졌죠? 자, 원래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로테이트로 하게 되면 다시 아랫면이 보이게 하고, 솔리드 에디트 해서 F 그 다음에 R 로테이트 한 다음에 여기를 찍고, 그 다음에 여기를 찍는 건 똑같아요. 여기가 중심 축이 되긴 하는데, 로테이트는 회전축을 지정해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방향이냐면 X축 방향이 돼야 돼요. 왜냐면 오른쪽에서 봤을 때 요 점이 고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축이 내 시선 방향에서 점으로 보여야 돼. 그러니까 점으로 보려면 내가 시선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선이 그려져야 돼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교로 딱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면 내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여기서 이쪽을 바라보는 거야. 그쵸? 여기서 이쪽 방향을 보라면 컨트롤. 내가 이제 두 번째를 여기를 찍고, 첫 번째를 여기 찍고, 두 번째를 여기 찍어서 선을 이렇게 그렸으니까 반대로 내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적혀져야 되잖아, 각도가. 얘가 22도가 7도가 되려면, 15도가 되려면 7도가 이렇게 해서 얘가 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얘가 반시계 방향이라면, 내 시선 방향에선 반시계 방향.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7도. 이렇게.
로테이트로 하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반대죠. 반대면 요면, 아이고, 요면인데 요면은 각도는 맞아요, 그쵸? 각도는 맞아요. 각도는 맞는데 이제 뭐가 문제야? 각도는 맞는데 높이가 안 맞죠, 높이가 그래서 지금 여기 얼마 나왔냐? 19면 5mm 차이죠. 5mm가 더 낮아져야 되는 거죠. 요 어디가? 요 위에 경사를 가지고 있는 여기 위에 경사가 있는 여기서 VS에서 컨셉해서 보여주면 여기 이제 요 안쪽에 있는 요면, 그쵸? 요면이 밑으로 5mm가 다운돼야 돼요. 이거는 이제 딱 하나밖에 없죠. 무브. 선생님 옵셋으로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치수는 이 면의 직각 방향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요 선을 따라서 수직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만약에 알고 있는 값이 면에 대한 직각 방향에 대한 거리값을 알고 있다. 면이 떨어진 간격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옵셋이 맞는데 그러면 옵셋을 아예 안 되나요? 옵셋을 해주려면 부가적인 좀 해줄 수 있는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번거롭게 하느니 차라리 무브로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자, 다시 VS 2D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꾸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요 복잡한 와이어프레임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구분하셔야 돼요. 아까처럼 음영 처리된 것처럼 내가 잡고자 하는 면이 어디다라는 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솔리드 에디트 하고 F 그 다음에 무브 M 한 다음에 요 안쪽에 있는 요 윗면이 여기에요. 경사 윗면 딱 요렇게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고 엔터. 그 다음에 이제 기준점은 아무데나 잡아도 되고 여기서 Z축으로 내려오셔야죠. 직교 켜진 상태로 Z축으로 오셔야 되고 이 상태로 5mm를 다운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VS 컨셉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5개의 수정 사항이 전부 다 수정이 됐죠. 자, 수정이 됐으니까 이제 얘는 지울게요. 수정 다 됐으니까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될 건 뭐예요? 최적 값이 맞느냐. 자, 그걸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답 파일을 띄웠습니다. 띄웠으니까 이제 여기서 VOLUME 볼륨 하고요. 엔터. 그 다음에 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 자, 나오는 최저값 확인할게요. 965241 965241 그 다음에 075 0750 0750인데 5497인데 제가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약간씩 소수점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저거는 이제 오차 범위 내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소수점 위에 자리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소수점 밑에 자리만 차이 나기 때문에 요 정도면은 문제 없이 수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2D를 변화를 하면서 치수가 이상한 데가 안 나오면 상관이 없는 거죠. 만약에 치수 기입하면서 치수가 이상한 데가 나왔다 그러면 그 부분 수정이 잘못된 거니까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게 소수점 자릿수가 좀 덜 나왔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오차 범위 내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최적에 대해서는 오차 범위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소수점 자릿수에서 오차가 발생되는 건 여러분들은 아마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 소수점 자리에 관련해서는 원래 소수점 자리보다 약간 더 크게 잡아줘요. 그러니까 첫째 자리, 둘째 자리까지 잡힐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가만히 돼가지고 저거는 맞는 걸로 취급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번 시간은 이제 좀 길게 찍었는데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얘를 2D로 변환해서 하는 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